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시청자 여러분. 법률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류분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유류분 제도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시사하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에 최소한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대부분은 사실상 장남에게 전부 유증하는, 그러니까 장남 위주의 그런 가족의 구성이 전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발전하고 달라지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장남만 상속 재산을 전부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당성 또는 형평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7년도에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장남이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좀 보호해 주자 라는 취지로 이제 유류분 제도가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류분 제도가 우리 민법에 도입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대략 590건 정도였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건수는 10년 뒤인 한 2023년도에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통계되었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는 상속 결격자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항상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속인이 폐륜 행위를 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이 제도의 틀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상속 재산의 일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중에 형제자매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그리고 가족관계상의 변화에 비추어 타당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 영국은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이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까지 이제 유류분을 인정하면서 유류분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고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또 가족 간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면서 상속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이제 위헌이라고 보았고 또 유류분 제도의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현행 민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요. 유류분 상실 사유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아니면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폐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이제 박탈하자는 것인데요. 현행 민법에서는 이제 상속 결격 사유를 사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선숙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이 결격되는 것이고 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폐륜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속 결격 사유까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폐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도 사실 자주 등장하고 있는 주장들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보다 공정한 그 상속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폐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권리를 박탈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에도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이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상속인의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인정받게 되면 그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그런 사업을 도와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여가 유류분에 반영이 되어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사회에서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 구조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유류분 제도 역시 이에 맞춰서 이제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비혼인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우선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만약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비혼자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자는 자신의 재산을 공익재단이나 아니면 자신이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유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을 보다 더 유연하게 또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유류분 제도 하에서는 형제 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혼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에게 유증을 하려고 하고 싶더라도 형제 자매 유류분에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형제 자매가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상속인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상속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형제 자매 이제 유류분 청구로 인해 재산 분배에 대한 제약을 이제 받지 않게 됨으로써 비혼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에 관한 최근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재산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 또한 어떻게 발전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